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낭독해드리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다 미디어에서 펴내셨고요. 마누엘 스미스님께서 지으셨고요. 박미경님께서 옮겨주신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거절이라는 게 참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절이 없이 모든 것에 예스만 한다면 그 또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거절하는 방법과 거절하는 기술 등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분명 작가님은 미국 분이신데 왠지 옆집 형이 해주는 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두가 착한 사람 병에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잖아요. 또는 내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내비친다면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하시잖아요. 결론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내 인생이니까. 어쨌든 내 인생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며 성장하고 늙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저마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타인의 기분만큼 자신의 기분도 존중하는 균형이 있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절할 때마다 마음이 찔린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군 복무를 마치고 바로 복학했을 때 아주 화통한 성격의 젊은 교수를 만났다.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전이니 젊은 혈기가 왕성하던 시절이었다. 조는 당시나 지금이나 심리학을 가르친다. 주관이 아주 뚜렷했고 솔직했으며 거침이 없었다. 학생들에게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고지식한 개념을 주입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지에 관한 복잡한 이론 대신에 단순함을 강조하였다.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좋겠다. 단순한 추정만을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했으며 우리에게도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인 심리학 이론으로 통용되는 것들 중 95%는 허접한 쓰레기에 불과하며 기본 역할을 몰라도 이미 우리가 보는 것의 대부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조의 주장은 굉장히 흥미로워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나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장황한 기술적 설명이나 애매모호한 설명들은 복잡하기만 할 뿐 이해를 돕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다. 심리학이 제공하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왜 그것이 효과가 없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를 치료할 때 왜 환자가 그렇게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까를 깊이 파헤쳐봤자 별 소용이 없다. 그런 문제에 집중해봤자 학문적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거나 소득도 없이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크다. 환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환자가 그 행동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심지어 존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다 아는 사람으로 비치는 점에도 코웃음을 쳤다. 수업 중에 나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싫다니까? 라고 불평할 정도였다. 조의 이런 성격은 교실 밖에서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간 행동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아니었다. 그는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점을 주고 나서 이렇게 투덜대곤 했다. 요즘 학생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한다니까. 도대체 해결 못할 문제가 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친한 친구이자 인간 행동에 관한 동료 전문가로서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리학과 정신과학 분야에서 인간 행동에 관한 전문가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들도 모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었다. 당신의 감정은 아무도 조종할 수 없다. 살다 보면 가끔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가령 한 친구가 미시시피주 파스카굴라에서 저녁 6시 비행기로 오는 고모를 마중 나가달라고 부탁한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혼잡한 교통체증을 뚫고 공항에 가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한다. 그래, 그 친구도 내가 부탁하면 똑같이 해줄 거야.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꿈틀댄다. 하지만 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다 처리했어. 게다가 해리는 직접 마중 갈 수 없는 이유도 말하지 않았어. 도대체 해리 마누라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이런 고민에 빠진다. 노라고 말하자니 꺼림칙하고 예스라고 말하면 나 자신이 미워지겠지. 이렇게 혼잣말을 할 때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훈련과의 갈등이 시작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할 단서가 없다.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싫다고 하면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 되는 걸까? 왜 다들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부탁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어수룩해 보이나?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려면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대처할 수 있어.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정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조종하는지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하기 위해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타인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조종을 허용하도록 길들여진 어린애 같은 태도와 생각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앞으로 분노, 공격성과 두려움, 도피라는 원시적 대처 방법에 기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유치한 가정들이 소개된다. 타인이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방식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자기주장 권리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자기주장 권리는 인간관계에서 개개인의 건전한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이다. 개개인의 자기주장 권리라는 기본 틀 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연민, 온정과 친밀감, 사랑 같은 긍정적 유대가 형성된다. 각자의 의사를 표현할 기본적이고 확고한 틀이 없다면 신뢰는 의심으로 무너지고 연민은 냉소로 변질되어 온정과 친밀감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아픈 상처만 남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과 친밀한 감정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한다. 행여 짓밟히거나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아예 숨기는 것이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장애물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애정과 친밀감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대처할 수 있어. 여기서 제시한 자기 주장 권리 선언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에 관한 진술이요, 우리 자신과 자신의 행복에 대한 진정한 책임에 관한 진술이며 타인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진술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방식만을 주장하여 남들이 하는 말들을 듣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하여서 연민, 온정, 사랑 등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 위에 신뢰가 쌓이면서 서로를 향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도 이런 신뢰의 돈독한 관계 형성을 함께 해보기를 바라봅니다. 출판사에서 허락해 주신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더 좋은 책, 더 많이 읽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됐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